안녕하세요. 광동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연정입니다. 두통은 신경과 외래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은 머리의 통증 외에 목이나 안면부의 통증을 모두 포함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두통은 정말 흔하지만 그 원인이 다양한데요. 몇몇 두통의 원인들은 방치했다가는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두통의 원인과 언제 두통에 대해 더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뉩니다. 1차 두통은 별다른 두통의 원인이 없이 두통 자체가 병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 등이 1차 두통에 포함이 되고 실제 1차 두통이 전체 두통의 98% 정도를 차지합니다. 남은 2%는 2차 두통으로 감염이나 종양이나 출혈, 외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통 중 가장 유명한 두통이 아마 편두통일 겁니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1차 두통으로 심장 박동을 따라서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주로는 편두통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쪽으로 더 아픈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오거나 양측 다 두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두통은 동반 증상으로 기억, 구토, 빛, 소리에 대한 과민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 반나절에서 최대 72시간까지 3일 정도까지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반 이상이 두통이 오기 전에 전구 증상을 느낍니다. 피곤하거나 하품이 오거나 목 통증을 느끼는 등 이제 두통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통이 시작되는 초기에 조짐이라고 하는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시야 한쪽이 깨져 보이거나 아지랑이처럼 보이거나 혹은 감각 증상이나 힘이 빠지는 그런 마비 증상을 느끼는 환자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편두통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생활 활동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편두통은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술이나 카페인 등이 있고 햄이나 소시지, 치즈처럼 이제 인공 첨가물이 많거나 혹은 지방이 많은 음식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 전후로 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잠을 너무 많이 잤을 때 그리고 잠이 부족할 때 혹은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뉩니다. 급성기는 두통이 심하게 있을 때 두통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말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이나 엔세이드 그리고 트립탄 계열의 약물 중에 환자분께 맞는 약물, 잘 효과가 있는 약물을 가지고 급성기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급성기 치료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몇몇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아끼려고 두통을 참다가 두통이 아주 심해지면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두통의 경우는 두통 초기에 약을 먹어야 훨씬 효과적이고 이미 두통이 중등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에는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아끼지 마시고 편두통 초기에 약을 먹고 조절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급성기 약물의 과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두통으로 급성기 약물 복용이 한 달에 10에서 15일 이상, 이틀에 한 번 꼴 이상으로 복용하게 된다면 이는 약물로 인해서 두통의 만성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방치료를 병행하면서 급성기 약물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치료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통의 예방으로 약보다도 우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유발 요인 중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술이나 커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이 되고 이런 유발 요인을 조절한다면 급성기 약물 복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통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통 일기에는 두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머리의 어느 부위로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약을 먹었더니 얼마 만에 이제 좋아졌다, 반응이 있다 없다 등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의사와 진료 보실 때도 훨씬 효과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통 일기를 쓸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두통이 생겼는지를 본다면 유발 요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조절을 해나가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통일기를 따로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두통학회에서 만든 두통일기라는 어플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편두통으로 일상생활 장애가 있거나 두통으로 인한 급성기 예방 약물 과용으로 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치료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방치료 약물로는 베타 차단제나 항우울제 중에 두통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항 CGRP 다니클론 항체나 보톡스와 같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두통의 예방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